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지금은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했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극우 세력의 확산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적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공화국 선포, 그리고 수정의 밤이라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11월 9일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키며 독일 민주주의가 재통일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극우 세력이 분노를 이용하고 권위주의적 환상을 내세우는 달콤한 유혹에 독일 국민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증오가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며 법치, 자유, 인간성이라는 독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극단주의 세력과의 정치적 협력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후의 수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연설의 결론에서 그는 침묵을 멈추고 행동하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직장,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까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야 하며 자유를 잃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현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미니잡 제도 폐지 주장 확산 좋은 의도였지만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독일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미니잡 제도에 대한 폐지 주장이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래 저소득층의 보조 수입이나 정규직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이제는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노동의 평행 세계가 되었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보수연합 최대우 CSU 일부 의원들은 미니잡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변종 형태로 변질되어 사회보장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약 60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이 형태는 실업보험이나 의무적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어 종사자들을 질병, 노령, 실업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노조인 베르디 역시 미니잡이 특히 여성들에게 직업적 막다른 길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총소득이 실소득이라는 겉보기의 매력 뒤에 숨겨진 사회적 보장의 부재는 결국 개인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그 부담을 국민 전체에게 전가한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미니잡 제도는 사회적 안정망을 훼손하고 저임금비 보장형 일자리를 코착화하는 시대착오적 모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생활 가능한 임금과 충분한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라이에 독일 경제장관, 침체 극복 위한 아젠다, 2030 개혁 촉구. 독일 경제의 장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테리나 라이에 연방경제장관이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현 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며 독일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아젠다 2030이라는 전면적인 경제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에 장관은 국가의 역할을 내외 안보, 인프라, 교육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하고 과도한 보조금과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높은 에너지 비용과 폭지 제도의 과부하를 문제 삼으며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으로의 회귀와 폭지 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노동시장에서 근로기간 연장 검토, 첩병과 급여 보장 제도, 재검토 등을 언급하며 잘못된 인센티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 설립 절차를 24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단순화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라이의 장관의 발언은 폭지국가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독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용기 있는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풀이됩니다. 독일 화학산업 30년 만에 최악 위기 심화 주문 급감 비용 폭등. 독일 경제의 핵심인 화학산업이 30년 중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11월 10일 IF 5경제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10월 화학산업 경기 체감지수는 마이너스 19.4포인트로 급락했으며 특히 주문 잔량 지수는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질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 해외 수요 부진, 그리고 글로벌 공급 과잉이 폭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재 화학업계의 설비 가동률은 71%로 10년 평균치 81%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독일 화학산업협회는 에너지 가격도 문제지만 과도한 행정 규제와 관료주의가 기업 투자를 막는 더 큰 장애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며 구조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료주의 완화 패키지와 2026년부터 시행될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등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러한 일시적인 조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합니다. 장기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없이는 독일의 또 다른 주력 산업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우편, 사람 대신 무인 우편기기로 법적 의무 충족 시동. 독일 우편이 전국적으로 자동 우편기기를 확대하며 법적 지점망 유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명 이상 거주, 지역에 최소 1개 지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해 160개 지역이 무지점 상태에 놓이자 사람이 없는 무인기기를 정식 지점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올해 1월법 개정으로 자동화 지점의 인정길이 열리면서 독일 우편은 9월 말까지 629건의 무인기기 지점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포스트 스테이션은 24시간 우편물 접수, 우표 구매, 화상 상담까지 지원하며 기존 우체국 업무 대부분을 대체합니다. 이는 시골 지역의 지방 상권 붕괴로 우체국 창구가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 부담이 큰 임시지점 운영 대신 지속 가능한 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